생산적 금융 및 혁신 금융 사례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앞선 정책과 방향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각 금융사들의 생생한 사례를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입니다. 현장에서 보는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 방향 및 추진 사례를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이종우 KB국민은행 성장금융추진본부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은행 생산적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성장금융추진본부 이종우 본부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저희 국민은행의 생산적 금융 추진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투데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그 4개 시중은행에서 또 기다리고 계시고 또 KB보다 더 구체적인 좋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저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은행 성장금융추진본부는 올해 신설된 본부입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하에 실질적으로 기업의 고객들께 실질적인 자금 공급 효과를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본부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저희가 역할을 좀 말씀드리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흔히 말하는 CIB라고 합니다. 코퍼레이트 뱅커 CB, 인베스트먼트 IB.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민은행의 CB, 코퍼레이트 기업 대출 부분에 집중적인 사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도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예, 오늘은 큰 정책적인 방향은 정부에서 워낙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잘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걸 현장에서 은행에서 실행하는 과정에 기업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이라든지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추진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생산적 금융 활성화의 방향은 크게 말씀드리면 성장 가치 투자와 대출로의 전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기업 고객께서 은행에서 대출을 이제 신청하러 오신다면 먼저 물론 신용평가를 해서 신용도를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신용도 플러스 담보, 부동산, 예금, 때로는 주식, 때로는 IP라고 인터랙티브 프로퍼티 지적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으로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생산적 금융은 업종을 먼저 봐주시면 업종은 우리가 정부에서 말하는 혁신성장 분모코드 A, B, C, D, E, F 아시다시피 AI, 바이오, 컬처 앤 컨텐츠, 디펜스, 에너지, 팩토리, 제조 부활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공통 분모가 결국은 제조 기반입니다. 제조 기반은 어떤 부가가치를 올리냐면 종업원분들이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또 다른 생산을 한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은행에서는 이해하는 건 생산적 금융은 자본을 순환한다. 부동산 담보,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자금이 쏠린다면 그건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보다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담보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대출의 양은 커지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생산 활동에 움직이는 종업원분들의 부가가치는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핵심은 제조 기반의 고객에게 자금을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같이 커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여기 키워드의 대출 중심에서 성장 가치 투자 플러스 대출로의 전환이라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맞춤형으로 자금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전통적인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성장금융, 쉽게 이야기하면 기술력을 담보로 그리고 성장 가치의 담보로
또는 큰 프로젝트 사업을 계약을 했을 때 계약세 담보로 이런 다양한 미래에 성장 가능한 고객에게 금융을 지원한다라는 이야기가 미래지향 성장 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부터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화면에서 보이시겠지만 왼쪽에는 그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민간 합동 프로젝트 확대, 가운데는 대기업 협력사 공급망 생태계 전반 지원, 그리고 우측에는 IB 인베스트먼트 투자에 관련한 지역 산업 활성화 투자 확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합동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진 건 지금 추경을 통해서 역대 최대 이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들이 여러 포용 금융 쪽으로도 가겠지만 생산적 금융 쪽으로 많이 정부에서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풀었다고 해서 쫙 예산을 이렇게 하나하나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통로의 과정에 있는 곳이 정책금융공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또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이렇게 해서 18개고요. 저희는 기업 관련한 곳에서 정책금융이 제일 많이 나오는 통로, 정책금융공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생각을 했고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MOU를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중진공이라 합니다. 중소벤처진흥공단. 중진공과 단독 MOU를 했고 MOU를 하면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문의만 MOU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건 아니지만 저희가 실천적으로 좀 실행을 한 게 중진공과 직접 협의를 통해서 중진공에서도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같이 윈윈을 하는 과정에 지금 민간 합동 투자는 큰 방향의 하나다. 왜냐하면 정부의 예산이 무한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예산과 은행의 자금이 같이 합해지면 민간 합동 프로젝트로 해서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중진공에서 연간 받은 예산 플러스 은행에서 대출을 편성해서 그 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진공도 민간 합동 프로젝트로 지금 추진해야 되는 사례고. 그래서 그 중진공과 KB가 MO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기사도 났습니다. 전체 3조 원의 규모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나서 1조 가까운 지금 효과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조가 지금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1조를 한다 하더라도 커버리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진공의 수혜를 정책자금 수혜받은 기업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는데 이런 정책금융공사와 많은 민간 합동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저희가 모 완성차 그룹과 또 전용 보증서도 했고요. 요즘은 무역보험공사하고 저희가 수출 강화 보증이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금융공사 민간 합동 프로젝트 첫 번째 저희 사례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 협력사 공급망 생태계 전반 지원인데 제가 주제로 좀 나눴지만 주제가 기업이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중소기업 중진공과 함께하는 그런 기업들도 대기업의 협력사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전자 이런 기업들의 대기업과 함께하는 협력사들의 공급망 생태계까지 협력사도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대기업들도 협력사의 공급망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칭 저희가 협약이라고 해서 대기업에 어느 정도 출연을 하고 자금을 공급하면 은행에서도 같이 하는 민민 합동이 되고요. 이런 과정에 대기업에 연결돼 있는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까지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또한 자금의 흐름을 쫓아서 그 통로를 지키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측에는 지역 산업 활성화 투자 확대인데, 얼마 전에 5개월 전인가 제가 그 국무회의를 생중계를 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인공위성을 4호까지 발사를 했다. 내년에 5호를 발사해야 되고 6호, 7호, 8호를 발사해야 되는데 연간 1,400억 원의 발사비가 들어간다. 그런데 내년까지는 발사의 계획이 예산이 1,400 잡혀 있는데 내후년은 잡혀 있지 않다. 이랬을 때 국무회에서 그러면 내후년까지 예산을 확보를 하자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하는 과정에 나왔던 게 소부장들의 투자가 예상이 돼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부장 거기 발사하는 하단에는 소부장 협력 기업들이 있거든요. 협력 기업들은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대출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은행보다 더 치열하게 협력 기업들은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이 되려면 앞에 큰 프로젝트 확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돌아가면 인공위성 내후년에 발사하는 것도 확정을 하는 이유가 2년 뒤에 프로젝트지만 소부장들이 준비를 하고 예상을 하고 투자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오른쪽에 말씀드린 지역산업 활성화 투자 확대입니다. 예. 국민성장펀드 다들 아실 겁니다. 요즘 개인 투자도 굉장히 흥행을 했는데 국민성장펀드 1호가 KB에서 주관한 신한우의 해상풍력입니다. 그건 정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지역 투자, 청년 일자리, 소부장 상생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이런 큰 해상풍력 인베스트먼트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재투자를 통한 소부장들의 그런 생태계까지 같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통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돌아가면 세 가지를 분절해서 말씀드렸지만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금융공사가 예산을 투자해서 그 지역 기업들한테 가는 그 자금의 흐름의 앞에서 은행도 같이 민간 투자를 한다. 두 번째는 대기업이 그 협력사들과 함께 공급망을 하는 그 흐름, 자금의 흐름에서 은행들이 같이 민린 합동을 한다. 세 번째는 큰 SOC 사업이라든지 프로젝트 사업이 일어났을 때 그 사업의 완성도도 있지만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아래 하단에 있는 우리 소부장분들의 그런 고충의 자금 흐름도 은행이 같이 추진 사료를 한다. 이런 추진 사례 세 가지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구체적 성과 실행 그리고 도전하는 혁신적 기업 관점의 유연한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현장에서 기업 고객의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유연한 제도나 틀은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기업이 원하는 관점 그리고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생존하는 필요한 자금의 공급 이런 관점에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은행의 의견도 들어주시면서 제도 개선 요청을 하면 빠르게 검토하고 또 개선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되는 거는 빠르게 은행에 실행해라라는 현장의 소통과 은행의 이런 실질적인 실행을 잘 챙겨주고 계셔가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KB국민은행 요즘 기업 관련해서 기업금융 관련해서 CF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구를 하나 따왔습니다. 노란색이고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기업의 모든 순간에 국민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국민은행의 생산적 금융 사례 발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종우 KB국민은행 성장금융추진본부 본부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주제로 정찬희 신한은행 생산포용금융부 부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환희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신한은행에서 생산포용금융부를 맡고 있는 정찬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이투데이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예,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저희 신한금융그룹과 저희 신한은행이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에 관련된 사례를 좀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다 전문가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뭐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지식을 전달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고민거리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좀 하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좀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마 다른 금융그룹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 프로젝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특정 프로젝트가 아닌 일반 기업 금융 관점에서 저희 신한금융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 관련돼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화면에 성구안이라는 말이 좀 크게 나왔는데요. 이 성구안이라는 단어 자체는 저희 신한금융그룹이 생산적 금융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요즘 뭐 저희 제대리라고 하잖아요. 재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성구안이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야구에서 투수가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인지 아닌지 그걸 판별해내는 능력인데, 이게 투자나 산업 분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투자나 산업 분야에서 유망한 기회나 기업을 알아보는 그런 안목을 지칭하는 거다라고 재미나이가 친절하게 알려주던데요. 저희 신한에서는 이런 성구안의 의미를 산업과 시장의 흐름을 읽는 마켓생식 역량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금융연구원, 뭐 산업연구원, 그리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연구소가 있고요. 그런 연구소에서 발간한 그런 보고서들을 많이 보고 인사이트를 얻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금융연구원 보고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렇게 앞에 핵심만 또 잘 요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 참 보기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다양한 연구 보고서에 최근에 사용되는 용어는 조금씩은 틀리긴 합니다만 이런 성구안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잘 모아가지고 의미를 함축해서 전략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기 위해서 이 성구안이라는 말을 저희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성구안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산업 전문가도 채용을 하고 있고, 뭐 기업들과 MOU도 체결을 하고 있고, 뭐 저희 영업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영업 지원책도 만들고 있고, 뭐 그룹사 간 협업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들 중에 조금 대표적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만한 몇 가지들을 좀 골라서 말씀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또 좋은 피드백 주시면은 저희 영업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추진되고 있는 그 조직 체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룹 단위의 조직 체계고요. 은행 단위가 아니라 그룹 단위의 조직 체계입니다. 우선 저희 최상단에 저희 회장님이 위원장을 맡으시고 각 자회사의 사장단으로 구성된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생산적 금융 관련된 각종의 그룹 통합 프로젝트 그리고 일관된 정책을 요 체계를 통해서 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 위원회 산하에는 4개의 분과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투자를 담당하는 투자 분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출을 담당하는 대출 분과, 그다음에 내부적인 그 재무와 건전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수비 역할을 하고 있는 재무 건전성 분과, 그리고 포용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포용 분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분과에는 그 투자 및 대출 기능을 갖고 있는 각 그룹사들이 배치되어서 매트릭스 형태로 운영이 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아마 다른 금융 그룹들도 이런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은 되는데요. 저희 신한금융그룹만의 특징을 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각 그룹사 단위가 아니라 매트릭스 단위의 어떻게 보면 협업, 매트릭스 단위의 진행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목표도 저희 분과 단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도 분과 단위로 추진이 되게 됩니다. 더불어서 분과뿐만 아니라 분과 간, 예를 들어서 뭐 대출 분과, 그다음에 투자 분과, 이런 분과 간의 시너지 영업도 관조되고 있고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투자 분과나 대출 분과나 고객들은 중첩이 됩니다. 같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실무 딜 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 마케팅 체계를 갖추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관련돼서는 저희 그룹 차원의 일관된 추진, 그다음에 분과 중심의 매트릭스 체계, 그리고 그룹사 간의 협업, 요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조직을 이렇게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저희가 아마 기사로도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구함 맵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성구함 맵 일부분을 좀 발췌해 놓은 건데요. 성구함 맵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핵심 성장 산업의 산업 분석, 그리고 그 성장 산업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마케팅 대상, 그다음에 심사 포인트 등을 열거한 마케팅 지침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자료를 보시면 더 이해가 좀 쉬우실 텐데요. 맨 앞에는 그 표지를 좀 해놨는데 뭐 책 두께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 요 정도 됩니다. 이렇게 현재 많이 두껍진 않지만 안에 내용은 굉장히 좀 충실히 담고 있고요. 요거 자료 같은 경우는 그 초혁신 15대 프로젝트 산업을 분석한 자료이고, 그 중에서 차세대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좀 일부 발췌를 해놨습니다. 그 두 번째 장 발췌를 해놓으신 걸 보게 되면은 그 산업별로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가 분석을 좀 해놨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이 산업이 어떻게 움직일지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을 해놓은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그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 해당 산업을 이제 좀 분해를 했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어떤 사업화 과정 단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밸류 체인은 어떻게 됐는지 공정별로 나눠가지고 어떠한 핵심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까지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같은 경우는 동 밸류 체인상 기업들을 심사할 때 저희가 주로 봐야 되는 그러한 심사 포인트들, 체크 포인트들을 나눠서 이렇게 좀 열거를 해놨습니다. 사실 마케팅을 할 때 이런 것들, 이거는 그냥 저희가 일반적인 가이드북이 아니라 현장에서 마케팅을 할 때 참고를 하라고 그렇게 만든 그 자료인데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첫 번째는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산업에 어떠한 핵심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핵심 기업들의 전후방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산업의 밸류체인 내에서 그런 기업들이 어떠한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핵심 기술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마케팅 대상을 골라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맵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도 이 해당 자료가 어떤 단순하게 지식을 열거한 게 아니라 그 해당 산업과 그 밸류체인,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름도 맵이라고 붙여놨고요. 요건 저희가 현재 뭐 일회성으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깊이는 물론 새로운 영역도 계속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요거는 저희가 산업을 금융의 관점에서 좀 재해석한 자료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3월에 발간을 했는데 아마 좀 조만간에 또 새로운 자료로 조금 더 발간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케팅 자료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요거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팀이 존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팀 이름을 저희는 성구한 팀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성구한 팀과 관련돼서 저희 그 이투데이 김재현 기자님이 3월달에 아주 좋은 기사를 좀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왼편에 그 기사 내용을 좀 적어놨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이 궁금하시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기사로 찾아보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구한 팀은 성구한 맵을 기반으로 산업 기반의 영업을 하는 저희 단위 조직입니다. 그래서 팀 구성을 보게 되면은 통상 다른 영업 같은 경우는 RM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팀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담당하는 RM뿐 아니라 심사역, 그리고 애널리스트 등 산업 분석 전문가, 그리고 뒤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지원 조직으로 단위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팀 구성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우량 생산적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팀의 역할 중에 하나고요. 단순한 대출이나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릴레이션을 맺고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연히 그룹사 협업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룹사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출이나 뭐 투자 실적 초반에는 사실은 뭐 이런 지원 숫자적인 실적도 중요하지만 제도 운영의 초기에는 특히 네트워크를 만든다던가 릴레이션십을 쌓아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 생산적 기업들과 생산적 금융 기업들과 릴레이션을 맺고 앞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도 좀 적극적으로 정성적으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심사 얘기도 저희가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뭐 앞에서 열심히 마케팅하고도 결국은 심사 승인이 나지 않으면 뭐 말짱 도루묵이 되다 보니까 마케팅의 영역의 변화와 더불어서 심사의 변화 또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구안이라는 아까 계속 제가 단어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구안 관점에서 심사 방식 자체를 좀 바꾸고 있고요. 그 왼편에 보면 이제 전후로 표시를 해놨는데 뭐 요약을 하면 과거에는 이제 개별 기업 단위로 어떻게 보면 후행적이고 이미 확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재무 중심의 심사를 했다면은 앞으로는 어떠한 산업군에 해당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산업 밸류체인 내에서 어떠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핵심 기술들을 보유해서 향후 어떠한 경로로 성장해 갈지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그 오른편에 적어놨는데요. 별도 정결권을 가진 초혁신 경제 지원 심사팀도 저희가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산업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업 엔지니어 경력을 가진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뭐 변리사, 그다음에 외부 뭐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분들을 채용해서 현재 심사팀에 배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외부 협회라든가 연구기관, 학회 등과의 협력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날 내일 모레인데 내일 모레도 저희 산업연구원에서 또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은행에서 좀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 모델도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고요. 어떻게 보면 영업이라는 측면 못지않게 심사의 영역이 변화하는 것 누차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산업 중점의 심사 체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솔 클러스터를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제가 보니까 솔 클러스터가 뭔지 설명을 안 해놨는데 사실 솔 클러스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방금 말씀드린 성구안 팀이 속한 조직의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생산적 금융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들이 지방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부는 이를 5극 3특이라는 권역으로 나눠서 세부적인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러한 관점에서 지방으로의 솔 클러스터를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당초에 솔 클러스터를 본점과 수원에만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방 권역별 신성장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7월부터 광주 및 부산에 새로 솔 클러스터를 개설할 예정이고요. 담당 RM 및 심사역을 포함한 성구안 팀이 배치돼서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AI 융합이라든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선 방산, 그다음에 해양 MRO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거점 중심의 영업도 저희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뭐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구안 맵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부분들을 먼저 가다듬고 그것을 기반으로 어떠한 생산적 기업들이 있는지 성구안의 개념에서 타겟팅을 해서 발굴을 해내고 결국은 저희가 성구안 팀을 통해서 그쪽과 중장기적인 릴레이션십을 맺으면서 계속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델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그룹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생산적 금융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성구안이라는 말을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오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아마 뭐 저희 신한은행이나 신한금융그룹 외에도 다른 금융그룹들도 이러한 유사한 체계들을 많이 갖추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의 성패는 산업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실행력에 달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측면에서도 변화의 시기다 보니까 많은 고민들이 좀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거스릴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는 기업금융 고도화라는 말이랑도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관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취지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들을 참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오늘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이 하단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사 제목을 좀 적어놨거든요. 예,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은 또 좋은 그런 내용들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신한금융그룹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한은행의 생산적 금융 사례 발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찬희 신한은행 생산포용금융부 부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어서 세 번째 사례 발표가 이어지겠는데요. 삼척도계 50.04메가와트 육상풍력 발전 사업을 주제로 최재영 하나은행 프로젝트 금융부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하나은행 프로젝트 금융부 최재영 부장입니다. 앞서 이제 뭐 보니까 이제 그 각 금융 그룹들의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에 대한 이제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는 하나금융그룹은 이제 특정 프로젝트를 구체 사례를 가지고 하나금융그룹이 어떻게 생산적 금융을 적용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그 생산적 금융 및 혁신금융 사례 발표를 위해 강원도 삼척도계에 위치한 50메가 규모의 육상풍력 발전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왜 생산적 금융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지 부분별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례 선정에 앞서서 어떤 사업이 생산적 금융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AI에게 좀 그 기준을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핵심은 금융의 역할 변화에 있습니다. 기존의 담보나 안전자산 위주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고 장기 모험 자본을 공급함으로써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하나금융그룹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낸 사례를 고민했고, 지난 25년 금융 종결을 완료한 삼척도계 풍력발전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본건은 대기업 위주의 기존 풍력 PF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소규모 풍력 개발 회사의 가능성을 보고 인허가 준비 단계부터 사업 초기에 모은 자본을 공급하였습니다. 이후에 약 4년간의 준비를 거쳐 25년 건설 위한 장기 PF 대출을 성공적으로 조달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 일대 약 2만 6천 평에 위치한 본 풍력발전소의 사업 시행법인 BS에너지입니다. 중소개발사인 금산 일렉트릭이 사업 개발을 주도해서 보통주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건설 투자자 코런글로벌, 유신다스코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들이 주주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비는 1,850억이고 코런글로벌, 유신다스코 세 개사가 공동 시공을 맡아서 50메가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 중입니다. 이곳에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에, 그리고 신재생 공급 인증서는 한국동서발전에 판매하게 됩니다. 특히 발생한 이익의 일부는 주민 참여 대출을 통해서 현지 주민들과 공유할 예정이고, 본 발전소를 통해서 약 9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 조달 구조입니다.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측면에서 각자의 혁신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자본 측면의 생산적 금융입니다. 그동안 그 육상풍력발전소는 대부분 신용도가 우량한 대기업이나 발전 공기업이 최대 출자자로 참여해서 사업 안정성을 담보했었습니다.
하지만 본 건은 이제 대기업 주주들의 참여 금액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초기 자본금의 약 50%를 금융 즉 모험 자본에서 제공했습니다. 담보나 대기업 신용 의존하지 않고 풍력 발전소 자체의 미래 현금 흐름을 철저히 예측해서 투자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심의 안전자산 영업에서 벗어나서 기술, 성장성, 장기 투자 중심으로 전환한 진정한 생산적 금융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타인 자본 측면의 정책 자금 극대화입니다. 본 구조의 가장 큰 특이점은 2%대 수준의 초저리 정책 자금 대출이 선순위 대출의 약 50%에 육박한다는 점입니다. 아마 국내 육상 풍력 발전 사업 중에 정책 자금 비중이 가장 높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은행이 사업자와 한 팀이 되어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을 함께 발로 뛰며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지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소외된 강원도 삼척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포용금융의 역할까지 충족시켰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개발 단계 애로사항과 하나금융그룹의 역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주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인허가의 불확실성하고 장기화입니다. 그리고 초기 개발 사업 자금 조달의 또 어려움입니다. 인허가의 그 해결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대기업의 보증 없이는 초기 자금 조달하는 것이 사실상 그동안은 좀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삼척도계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믿고 인허가 초기 단계부터 과감하게 모험 자본을 공급하였습니다. 이는 영세한 풍력 개발 사업자가 인허가 단계에서 권리를 매각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운영 단계까지 주주로 남아 사업 이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놓아준 가치 있는 결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업주는 이번 삼척도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금융 조달을 발판 삼아 울진 등 후속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 PF 단계에서 하나금융그룹의 역할은 기존 금융과 어떻게 달랐을까요? 신재생 에너지 PF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의 담보 가치가 아니라 미래 현금 흐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입니다. 이는 건설 계약, 주기기 공급 계약, 매출 계약 등의 핵심 사업 계약을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삼척 도계풍력의 경우 중소개발사의 협상력이 대기업에 비해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하나은행은 이제 수동적인 금융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나 사업주와 금융단 모두의 이익을 대변해서 사업계약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단순히 심사 자료만 받아서 yes or no 외치는 그런 금융사가 아니라 대안을 저희가 제시하고 사업을 함께 완성해 나간 능동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례의 성과를 생산적 금융 관점에서 네 가지로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혁신금융입니다. 초기 그 개발 단계 과감한 모험 자본 공급으로 본 PF 주선 및 착공을 하나금융그룹이 성공시켰습니다. 둘째, 성장 사다리 역할입니다. 저희가 역량 있는 신재생 중소기업이 나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속 가능 금융입니다. 초저리 정책 자금을 극대화해서 사업의 장기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넷째, 포용금융입니다. 삼척 지역 사회와의 이익 공유를 위해서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의 틀을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삼척도계 풍력 발전 사례를 단발성 성과로 끝내지 않을 겁니다. 하나의 이제 성공 모델로 구축해서 생산적 금융, 혁신 금융, 포용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또 향후 AI, 반도체, 방산 등 대한민국 신성장 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 자금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하나금융그룹의 ESG 목표 달성은 물론 이 시대 막중한 과제인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최고의 금융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하나은행의 생산적 금융 사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까지 최재형 하나은행 프로젝트 금융부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사례 발표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의 생산적 금융 역량 강화와 내재화 사례를 김수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센터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김수진입니다. 저희는 오늘 저희 그룹에서 생산적 금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그룹이 특히 우선시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고 또 그 역량을 어떻게 내재화하는지 그 관점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좀 연구소가 나와서 좀 있다는 것부터가 좀 특이점이라고 하시는데요. 저희 회장님께서는 사실 연구소한테 생산적 금융의 방향성, 뭐 내비게이터 역할을 좀 해달라라는 주문을 하셨고 저희도 그래서 그 생산적 금융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2025년 9월에 우리금융그룹이 이제 미래 동반 성장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생산적 금융에 대한 정량적 목표를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 학계, 금융회사들 모두 생산적 금융 필요하고 열심히 잘해보자 굉장히 선언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고민과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정말 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전략 산업에 투자를 나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개별 기업의 경쟁력과는 별개인데 괜찮을까? 아니면 미래 유망 산업의 성장성에 투자를 지원을 집중하라고 하지만 사실 미래의 유망 성장이란 건 달리 말하면 현재의 불확실성이 아닌가 이런 그 의구심도 있었고요. 또 지금 생산적 금융이 되게 해야 된다 당위성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단에서는 거기서 부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영업 현장들의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이제 선언의 단계는 끝났고 바텀라인에서 실행을 잘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실행이 결국 성패를 좌우하는데 그 실행 역량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생산적 금융이 굉장히 좀 탑다운으로 접근이 되다 보니 먼저 정량적 목표를 발표해서 얼마나 하겠다라는 목표가 이미 먼저 나왔는데요. 그 목표 하에서 이제는 조금 순서가 바뀐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어디로 할 것이냐를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생산적 금융의 첫 번째 어디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첨단 전략 산업이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기존의 기업 금융과 생산적 금융이 뭐가 다르냐라고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정리를 기업 금융은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금융이다. 그래서 내가 대출이나 혹은 투자를 한 기업에서 돈을 갚을 수 있으면 혹은 나한테 배당을 줄 수 있으면 그러면 오케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하면 그 기업에 담보가 있으면 또 오케이고 이게 이제 기존의 기업 금융의 방식이었다면 생산적 금융은 그 기업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이 포함된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 기업에 어떻게 금융 지원이 들어감으로써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고 성장하고 공급망의 애로가 개선되면서 전체적인 사회적 가치 부가 커질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첨단 전략 산업으로 분류를 했고 우리는 거기에 생태계를 키우는 데 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일단 무엇을 정리를 했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인데요.
저희가 앞서서 산업 생태계를 확장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방법은 당장 이 기업의 뭐 그 가치가 크게 좋아지는 않더라도 이 생태계가 커지면서 외부 효과가 발생해서 전체 사회적 부가 커진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어떤 단기적인 시각에서 그 금융회사가 볼 때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은 한계가 있고, 그런데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외부 효과까지 같이 보라고 하니까 약간 오버밸류해서 평가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거기에 위험이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생산금융을 강조하시면서 정책금융이 그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초반에는 그런 어떤 기업의가 내재 가치가 나오는 부분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생기는 리스크를 정책금융이 초기에 리스크를 맡아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정책금융을 잘 활용해서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 임계치에 도달해서 내가 투자하거나 혹은 대출을 일으킨 기업이 주변 기업에게 외부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투자한 기업도 외부 효과를 받아서 그 효과가 커지는 그런 선순환 관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생산적 금융으로서 충분히 그 금융회사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하느냐? 지역적인 측면에서 지방에서도 성장 기회를 모색해야 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장표에 잠깐 보시면 KDI 연구 자료인데 그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비수도권의 생산성이 수도권 기업의 생산성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 게 지금 최근 2010년대 이후에 앞에 급속도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그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이 좀 쇠퇴하면서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는데요. 다행히 지금 AI, 뭐 피지컬 AI 이런 것 덕분에 제조업들이 좀 부흥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제조업 벨트들이 지방에 많이 본프로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산적 금융을 통해서 이곳에 금융이 투입이 되면서 지역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기존에 우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으켰던 부분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또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방향성까지 해서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향성을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희는 네 가지로 제가 분류했는데 좀 크게 보면 세 가지 레이어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상위 의사결정자인 어떤 대표님들이 밀비 중심된 생산적 금융의 거버넌스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생산적 금융을 잘 하려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알고 우리에게 체화시킬 것인가를 2번, 3번 교육을 많이 하고 그 지식을 자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실행단에서 현장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로 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 세 가지 레이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그룹의 생산적 금융 거버넌스의 최상단에 있는 첨단 전략산업 금융협의회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매월 회장님 주재로 자산운용뿐만 아니라 여러 계열사들 대표님들이 전원 참석하셔서 생산적 금융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양적 목표를 체크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또 어떤 과제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 계열사별로 아레나 정리도 하고 이런 방향성을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여전히 이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하는 그런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에 그 어떤 듀얼로 밑에 단에서는 또 실무자들이, 계열사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실무자 협의회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저희의 어떤 교육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중심돼서 포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포럼 오늘도 그렇고 뭐 이제 많이 참석해 보셨겠지만 포럼은 좋은데 단점이 한 번 듣고 이게 이제 좀 날아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기획하는 포럼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그룹의 자산으로 남길 수 있는 방향성을 좀 집중을 하고자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올해 1월, 2월에 있었던 포럼은 첨단 전략산업 포럼입니다. 첨단 전략산업 분야별로 시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셔서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주요 산업의 생태계 최근 이슈, 향후 전망 등을 소개하는 그 오프라인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차별로 한 100여 명 이상이 참석했고 저희 은행 지주 협업으로 성료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이 순환 체계입니다. 그냥 포럼 그냥 당일날 와서 오기에는 좀 사실은 아무런 시간
낭비인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연구소가 주체가 돼서 포럼 시작 일주일 전에 사전 학습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반도체 포럼이 있을 때는 반도체 기초 용어 정리해서 공부 좀 하고 오세요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강연 당일에는 강연 자료 그리고 강연 그 상황들을 다 촬영을 해서 영상 자료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포럼이 또 끝나면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연구소에서 중심이 돼서 포럼 후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저희 우리금융그룹의 생산적 금융 전문 포털이 있는데 그쪽에 올려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자산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간략히 샘플로 정리된 걸 보시면요. 저희 사전 학습 자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본 개념 이거 공부하고 오십시오 강조했고요. 이 자료는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그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노트북 LM 이용해서 AI 기반의 자료입니다라고 명시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이렇게 하는데 방송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공유를 했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포럼을 여러 번 해봤지만 사실 한 번 듣고 다 공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한 페이지로 이게 핵심입니다라고 정리해드리고 또 그리고 우리금융그룹에서는 이런 포인트가 있으니 꼭 확인하십시오까지 정리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순환 작업을 그 회차별로 반복해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깜빡했는데 저희 포럼 이름은 생산적 금융으로 바꾸는 시간에서 생바시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바시 시즌 2를 지금 거의 마무리했고 또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는 시즌 2는 정책금융 활용 포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산적 금융 초기 단계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정책금융은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 영역을 보완하는 데 치중이 있었지만 최근에 정책금융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한 자금으로 그 역할과 목적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1회에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 조금 약간 아쉬운 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면밀히 리뷰를 해서 2차 포럼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했고요. 또 2차 포럼 이후에도 3차, 4차 계속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포럼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정책금융활용 포럼 사진 예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정책금융 그 활용 포럼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의 실질적인 그 기업금융 RM들이 직접 많이 참석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먼저 저희 지점들에 다 조회를 해서 사전에 이런 정책금융기관에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확인을 했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Q&A를 진행하면서 실제 영업 현장에서 궁금한 점들이 포럼에 반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강연 자료 따로 그다음에 현장 Q&A 따로 해서 저희 우리금융그룹의 그 채널 모바일 채널이 있는데 여기 전 임직원이 접속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포럼 시리즈들의 자료는 우리금융그룹의 생산적 금융 포털인 우리금융 생산적 금융 인사이트라는 따로 그저희 플랫폼이 있는데 이곳에 모두 다 업로드가 돼서 전 임직원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포럼 자료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자료 또 정부 정책 자료를 다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한 자료 그리고 저희들의 활동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 금융그룹 생산적 금융의 허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레이어입니다. 마지막 레이어에서 이제 현장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다른 그룹들도 최근에 많이 발표를 하셨지만 우리 은행은 올해 이제 업계 최초로 1월에 생산적 금융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영업 현장에서 생산적 금융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조금 더 현장 중심으로 면밀하게 했고 제가 좀 내용상 공개가 어려운 부분들은 이렇게 블랭크로 처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AI 산업 가이드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AI 테마 여신을 취급할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밸류 체인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그 밸류 체인별로 어떻게 또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심사 포인트 그다음에 또 타겟 기업 리스트 이런 것들을 모두 공유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지점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어떤 거는 해당되고 어떤 거는 해당되지 않는지 그 해당과 비해당 사례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서 조금 더 실무 활용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굉장히 그 은행 내 그리고 또 계열사 내에서 연수 과정에 생산적 금융을 넣고 반복적으로 시험도 보고 하면서 공부하시기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레이어로 저희 우리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 역량을 내재화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룹이 그리는 그 생산적 금융의 미래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혁신을 산업 생태계와 국가의 성장으로 확장하며
성장의 동반자로 함께 발전하는 금융이 생산적 금융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금융그룹의 생산적 금융 사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김수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센터장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5번째 사례 발표 저희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박찬규 NH농협금융지주 기획조정부 부장님께서 NH농협금융 생산적 금융 사례 발표를 주제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같이 함께 맞이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농협금융지주 기획조정부장 박창규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투데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지주에서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분들은 은행에서 현장 여신 지원 현장 위주로 발표하셨는데, 저는 사실 지주 전체의 그 사업 계획이나 손익 목표 이런 것들을 담당하면서 생산적 금융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원래 레거시 사업에서 하고 있던 사업 추진 방향과 이 생산적 금융을 어떻게 묶어내느냐,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몇 가지들을 여기서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추진 체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주에서 기획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적 금융 전환이라는 어떤 그 정부의 큰 정책 방향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포용적 금융에 108조 원 공급하는 NH 상생 성장 프로젝트를 작년 11월 초에 발표하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NH가 도입한 추진 체계 그리고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이제 시범 운영한 그룹 차원의 TF를 올해 초에 생산적 금융 특별위원회로 격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용적 금융 분과를 추가 신설해서 지금 현재 4개의 분과를 위원회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신한은행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특히 그 그룹의 전략 방향과 부문별 사업 추진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각 분과장은 자회사 임원이 담당하고 분과위원은 모든 계열사가 함께 참여하는 매트릭스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한은행과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모험 자본 분과를 보시면요, NH투자증권의 IB 사업부 대표께서 총괄하고 은행, 증권, 생명 등 각 계열사의 지분 투자 담당 부서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신 지원하는 투융자 분과는 은행의 기업금융부행장이 담당하고 있고, 국민성장펀드 분과는 금융지주의 사업전략부사장, 포용금융분과는 전략기획부사장이 담당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이제 생산적 금융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본부 부서에서 일선 현장까지, 그리고 추진 체계별로, 그리고 지원 항목별로 개선해야 될 점을 발굴해서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영업점 평가, 리스크 관리 기준, 가이드북 발간, 순회 교육 등을 차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 분과별 생산적 포용적 금융 추진 계획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례 위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협금융은 기업의 상생 그리고 지역 밀착을 핵심 전략 방향으로 삼고 농업, 농식품 그리고 ESG 등 농협금융의 특화 영역을 가미하여 입체적인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3대 축을 기준으로 농협금융만의 생산적 금융 사업을 시리즈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3호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4호는 현재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생산적 금융 제1호 사업은 IMA 진출을 통한 모험 자본 공급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은 NH투자증권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초대형 증권사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 은행 지주 계열회사는 처음으로 종합투자계좌 즉 IMA 인가를 받았는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IMA는 원금 보장형 실적 배당 상품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예금, 정권의 실적 배당형 상품의 장점을 모은 건데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에 한해 라이선스를 주고 있습니다. IMA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은 기업 금융 관련 자산의 70% 이상 그리고 부동산 관련 자산의 10% 미만으로 운용해야 하며 IMA와 발행의무 등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모험 자본에 공급해야 됩니다. 여기서 모험 자본이라 함은 중소기업 발행 채권이나 대출, 벤처기업 출자, 프라이머리 CBO 매입 등을 말합니다. 편입 비율은 원래 10%에서 점진적으로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는데요. 지금 IMA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총 3개입니다. 그리고 1분기 말 약 2.8조 원이 IMA 계좌를 통해서 모집되었습니다. IMA 제도 취지가 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 공급 그리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전환입니다. 농협금융도 IMA 사업을 통해서 모험 자본 공급의 획기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IMA 사업에 진출한 여타 증권사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은행, 정권 등 그룹 내 계열사 시너지를 활용해 기업 자금을 공급한다. 그 점이 있겠습니다. 정권이 IMA를 통해서 조달된 자금을 특정 기업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은행, 캐피탈 등 계열사가 추가로 여신, 외환 서비스 등을 지원해 줄 수 있고요. 또 은행 대출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정권이 운영 작업을 지원하도록 연계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IMA 시너지 모델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IMA 1호 상품을 통해서 4월 초에 모집이 4천억이 완료됐고요. 모집 금액의 79% 정도가 인수금융, 기업 대출 등 생산적 금융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모험 자본에 공급된 규모는 약 800억 정도입니다. IMA 상품을 포함해서 올 1분기 말 기준 NH투자증권의 모험 자본 공급 비율은 원래 의무 비율이 10%인데요. 이게 한 3배 정도 수준인 31.8% 정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종투사 7개가 평균이 17.3% 정도인 것을 감안해 보면 조금 높은 수치로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협금융의 생산적 금융 제2호 사업은 기후금융 패키지입니다. 저희 농협금융은 2021년부터 농협이 곧 ESG다 이 슬로건을 가지고 녹색금융, 기후금융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후금융 패키지를 통해서 생산적 금융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탄소 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왼쪽 위에 보시면 규제 시장과 자발적 시장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내 780여 개 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배출 한도를 할당하는데요. 이 한도는 대상 기업 간의 거래가 가능하고 이를 규제 시장의 탄소 배출권이라고 합니다. 배출량이 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한도가 남는 기업의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는 철강 제조 과정에서 CO2를 많이 배출을 하는데요. 연간 한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타 기업의 배출권을 매수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이 각자 거래소에서 탄소 배출권을 매매하였는데 2024년도에 환경부에서 탄소 배출권 위탁 매매 시범 사업자로 NH투자증권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국내 증권사에서는 처음으로 위탁 매매 시스템을 오픈하였습니다. 현재 그 배출권 시장 조성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참여 기업을 늘려가고 있고 탄소 배출권을 담보로
기업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금 유관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랫부분에 자발적 시장에 탄소 배출권은 정부가 아닌 민간 기관이 크레딧 발급을 인정한다는 점, 그리고 매수 매도의 수요가 시장 원리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의 규제 시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규제와는 무관하게 수익을 목적으로 바이오차 생산 기업들이 탄소 크레딧을 발굴하고 글로벌 거래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구매 수요가 생기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농협금융은 임업진흥원과 MOU를 체결하여 임산물 기반 탄소 크레딧 발급을 지원하고,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은 이해가 조금 힘들 텐데, 그 목재를 이용해서 바이오차를 만들고 이것을 이제 토지 개량제로 사용하면 토지에 있는 이게 이산화탄소가 흡착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 폐목재를 사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는 목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고, 이 인정을 받는데 돈이 약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NH가 그 인정받는 비용을 제공을 하고 검증 과정을 같이 지원하고, 그래서 탄소 크레딧을 발생하는 전 과정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농식품부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농산업 부분의 탄소 크레딧을 직접 구매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자발적 시장 활성화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시장 조성, 탄소 크레딧 중개 활성화 등 어떤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관련 기업에 대한 여신 공급, 입체적인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기후금융 패키지 완성도를 계속 높여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탄소 감축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A에서 Z까지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세 번째 생산적 금융은 K푸드 스케일업 프로그램입니다. 그 농협금융은 규모 면에서 국내 1위의 농식품 펀드 운용기관입니다. 농협은행 내에 농식품 투자 전담 부서가 별도로 있고, 작년에는 은행권 최초로 농식품 모태펀드 단독 GP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이제 그룹 차원에서 4,100억 원이 설정되어 있고 2,478억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식품 생산, 유통, 서비스, 이러한 직접적 농식품 기업에 약 1,300억 원, 그리고 스마트팜, 바이오, 백신 등 농식품 관련 미래 성장 분야에 700억, 약 한 80%가 농식품 및 전후방 기업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은 5년간 펀드 운용 구매를 최대 1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농협은행에서 농식품 기업에 특화된 기업평가 모형을 운영 중에 있고, 농협은행 전체 기업 여신의 약 26%가 농식품 기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 그리고 농업인 이커머스 지원 프로그램 등 기업 발굴, 그리고 판로 지원까지 농식품 생태계 전반을 책임지는 어떤 농식품 특화 금융 그룹으로서 생산적 금융 공급에 어떤 다양성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밀착형 금융 확대입니다. 농협 금융의 생산적 금융 구분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첨단 전략 전후방 산업, 그리고 지역 경제 영향도가 큰 산업들을 분류한 지역 특화 산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계하여 지난 4월에 부울경 권역의 해양 항공 방위 산업 지원을 위한 동남권 종합지원센터를 경남 창원에 개소하였습니다. 농협금융의 강점인 시군 단위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또 우량한 지역 기반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이러한 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서 실질적인 자금 공급, 그리고 금융 솔루션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좀 더 정치화,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종합지원센터는
지주, 은행, 증권, 보험, 캐피탈, 벤처 투자 등 계열사가 같이 참여해서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각 계열사별 부울경 지역의 영업점이 현장 마케팅 조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과 캐피탈은 대상 기업의 여신 공급, 외환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증권은 회사채 발행, IPO 주선, 프라이머리 CBO 발행, 그리고 손해보험은 선박, 적하보험 등 일반 보험 지원, 벤처 투자는 기업 발굴과 투자. 그래서 원스톱 금융 솔루션을 짜임새 있게 제공하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저희 농협 금융의 생산적 금융 지원 실적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준비 중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이번 달 말까지 저희들이 이제 계열사 세 곳에 총 1조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재원은 자회사들이 기업 투자, 여신 지원을 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그룹 공동 투자 펀드를 조성했는데 추가로 5천억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전환금융,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 K푸드 지원 프로그램, 이러한 생산력 금융 시리즈 사업들을 더욱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이 중에 특히 이제 전환금융 파일럿 사업에서 얼마 전에 조그마한 성과가 있어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그리고 마을 기업 등 정부의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금융 모델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범농협의 어떤 시군 단위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 관련 정책 연계 사업 그리고 동남권 후속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환금융에서 성과가 있었던 사례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 초에 이제 민간 합동으로 KGX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또 금융위는 지난 2월 25일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농협금융은 이제 녹색금융 판단 시스템을 그룹 차원에서 구축했는데요. 녹색 분류 체계 기반의 전환금융 1호를 이제 추진했습니다. 그 사례를 소개하면 육류 도축업 기업에 대한 시설 자금 대출이었는데요. 대상 기업의 그 분뇨 폐기물 그리고 유기학 물질 관리 기술에 의한 수자원 관리 기준이 저희들 녹색 분류 체계 즉 K 텍소노미에 부합함을 시스템으로 검증하여 설비 투자 시설 자금을 전환금융으로 실행하였습니다. 담보나 사업성뿐만 아니라 환경보존이라는 키워드가 생산적 금융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녹색 분류 체계 적합성 판단 시스템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하는데 이제 의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은 녹색 분류 체계 기반의 전환금융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했지만 전환 전략을 기반으로 전환금융을 실행한 사례입니다. 양동 기업이 있는데요. 농협의 그 농업 경영체 전문 컨설팅 서비스와 저금리 정책 자금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기술 도입 시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생산성이 향상되어서 스마트팜 신축 시설 자금 대출이 전환금융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파일럿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그리고 전환 효과 등을 측정하고 또 앞으로 계속 고도화해서 발굴된 성공 요소들을 농협 금융 내부 그리고 금융당국 등 외부와도 공유해서 전환금융을 생산적 금융의 한 축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들 다짐인데요. 국가 경제 체질 개선 그리고 지역 경영 발전 공적인 역할에 우리 농협금융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